안녕하세요.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일본 오사카에는 한인 1, 2, 3세를 포함해서 약 70만 명의 한국인들이 북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 살아왔지만 그들의 희망과 열망은 종종 간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흥분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NHK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은 계엄 수준 이상의 엄청난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은 난리가 났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 최대의 미디어 그룹입니다. 윤석열 특집 기사를 무려 9면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일본에서도 매우 이례적이고 엄청난 관심이라 합니다. 정권, 스포츠, 프로그램 소개하는 면을 제외하고 신문 전체가 윤석열 방문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발행 부수 686만 부, 일본에서 독보적 1위입니다. 2위는 430만 부의 아사히 신문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수 우파 가치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우익 신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 주류 방송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소식에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깔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SBS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는 별 이득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규제 물품 중에 불사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로 사용됩니다. 문 정권 당시 엄청난 양의 불산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에 보고하기 위해 문 정부에게 불산 사용 내역을 요구했고, 문 정부는 죽창을 들고 반의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문 정권은 불산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떠들었습니다. 지금 그 불산을 국산화했다는 그 기업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SBS는 이념에 찌든 카이스트 교수를 불러다가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는 국익에 별 무익하다는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KBS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한일 정상, 일본 자유대 의장대 사열하는 장면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절을 했다는 해설을 내보냈는데요. 팩트는 달랐습니다. 단상에는 일장기와 태극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뒤에 있어서 화면에 잡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KBS는 혼선을 드린 데 대해 사과한다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미 그 가짜 뉴스는 온라인 전역을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 언론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영 방송까지 나서서 대통령의 외국 방문길에 나서기만 하면 작은 실수라도 잡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주류 언론들은 조선 말기 척사파들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서양이나 일본은 침략자일 뿐이다. 영국에 의해서 청나라가 반식민지 상태가 된 것을 보면 모르느냐. 조선의 오랜 전통인 유교 질서를 지키고 자부심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게 당시 척사파들의 주장입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민노총에 장악된 주류 방송들은 우리끼리 잘 살자 반의를 외치고 떠들고 있습니다. 기가 차는 역사의 반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양국 간에 긴급하게 이루어진 회담입니다. 준비가 부족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는 일본 정부는 완전히 귀빈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 정부는 중국 방문 때 8끼 식사를 혼자 밥 먹다가 왔습니다. 국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소위 혼식 외교,
호구 등신 외교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윤통을 완전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위대를 사열했고 부부 동반해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국빈 방문에서만 볼 수 있는 특급 행사입니다. 만찬이 끝나고 특별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128년이나 된 오므라이스 집에 가서 한국산 소주와 일본 맥주를 넣고 친교까지 진행했습니다. 통역만 대동하고 두 정상은 1시간 이상을 독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일본 방문은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의 방문입니다. 가까운 나라 정상들이 12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한 것을 윤통이 물꼬를 텄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회담에는 각별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1.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를 완전 정상화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복원함과 동시에 양국 관계의 중요한 단계인 경제안보협의체까지 구성해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일본이 수출 규제로 제한해 왔던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입니다.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가 풀려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소재 수급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절차적으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소재와 장비 공급 안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강제징용 배상기금,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마련한 돈으로 이른바 제3자 배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일 양국은 정경련과 일본 경제단체 총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양국 정상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의 일본 방문 때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한국 국민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반성을 말합니다. 5. 일본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한국이 초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올 G7 회의 의장국입니다. 5월 정상회담에 한국을 초청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위협에 맞서 자유진영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8년 홋카이도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7 정상회의의 초청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방문은 10년 넘게 중단되었던 양국 정상의 군사정보 공유협정 복원과 서툴 외교 발표로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를 완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개 발언이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징집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사를 넘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한일 관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5년 추락만 하던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종북주의자에게 파기되어 왔던 상처들이 정상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에 국민들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